경남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 선착장. 수달이 자주 출연한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은 제작진은 야간 탐사에 나선다. 수달은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이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동물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움직이지 마. 유선영의 매끄러운 몸매. 수달이다.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된 수달. 선착장에 정박된 배 주변을 탐사하던 수달이 올라타기를 시도한다. 선체 보호용 스티로폼이 밧줄이 된다. 배 위에 오른 수달이 제일 먼저 탑승한 곳은 선실. 녀석은 1등 항해사처럼 배 곳곳을 꼼꼼히 점검한다. 마지막 코스는 물고기를 보관하는 배 안의 창고다. 이때 녀석이 갑자기 해적으로 돌변한다. 장어 때문이다. 장어는 손질해야 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어 수달이 좋아하는 여름철 보양식품이다. 배를 채운 녀석이 목욕을 한다. 어부들이 작업용으로 쓰는 대형 천이 목욕 타월이다. 수달이 이불에 몸을 비비는 것은 털을 말려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발은 짧지만 기생충을 제거하고 몸의 가려움을 해소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수달이 하룻밤 배 위에서 머문 시간은 약 30분 정도.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 선착장은 바다에 사는 수달의 먹이 창고이자 놀이터다. 경남과 전남에 걸쳐 있는 한려 해상국립공원은 섬이 많은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경남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 이곳의 선착장은 다도해의 작은 섬으로 나가는 길목이자 조업을 하는 마을 어민에게 중요한 곳이다. 수달은 밀물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다. 바닷물을 따라 물고기들이 선착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수달은 새끼 고등어 한 마리를 사냥한다. 녀석은 물과 육지를 오가는 한반도 최상위 포식자다. 수달이 뗏목 위에 오른다. 뗏목은 어민들이 배와 육지를 연결하고 어선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뗏목 위엔 어민들이 버린 물고기가 있다.
수달은 물고기를 능숙하게 선별하는 감별사다. 녀석은 신선한 물고기를 골라 만찬을 즐긴다. 일반적으로 죽은 물고기는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수달. 흔치 않은 행동이다. 대낮에도 배 순찰은 빠뜨리지 않는다. 배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를 보관하는 앞쪽 창고로 들어가는 수달. 돌연 배설을 한다. 자신의 영역임을 알리는 행동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배를 더럽히는 녀석이 어민들로선 반갑지만은 않다. 차도 이 똥을 싸놓고 여기서 먹고 노는 길이에요. 그러네. 저기 지금 다 이 쳐다보시오. 이게 매일같이 매일같이 여기서 공장에 논다. 수달은 배 안 화장실에도 배설물을 남겼다. 올라오는 공간이 짧으니까 마음대로 올라가고 마음대로 가고 문 닫아놓으면 올라가 자기들은 뭐 답답하시겠어요? 좀 미치지야. 씻고 닦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쳐다보면 손님들이 뭐 좋아하라 계십니까 이거로. 치워도 쌓이는 수달의 배설물. 어민들은 하루 일과를 물청소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주로 하천 쪽에서 발견되어 온 수달. 바다에서 수달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제작진은 갯바위에서 수달이 자주 나타난다는 낚시꾼의 제보를 받고 잠복 촬영에 들어간다. 잠복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갯바위를 따라 이동하는 수달이 포착된다. 갯바위는 바다에 마련해 놓은 수달의 별장이다. 수달은 돌틈 굴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기다린 지 2시간. 서식처로 추정되는 굴 속에서 수달이 모습을 드러낸다. 수달은 어느새 물고기 한 마리를 사냥했다. 녀석은 갯바위 근처에 살며 놀래미와 볼락 등 연안성 어류를 먹이로 삼고 있다. 물가에서 물고기를 먹던 수달이 갯바위 위쪽으로 이동한다. 몸이 물에 젖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물과 묻을 오가며 살아가는 수달에게 갯바위는 천혜의 쉼터이자 사냥터다. 제작진은 수달이 발견된 갯바위를 중심으로 녀석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발톱이 약해 스스로 굴을 파지 못하는 수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돌틈에서 생활한다. 이런 지역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돌틈이기 때문에 수달들이 아마 이 생활하기에는 아주 좋은 천혜의 장소입니다. 이는 돌틈에서 수달이 휴식을 취하고 또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배설물들도 보면은 수달이 머물렀던 장소로 대부분이 물고기 뼈가 거의 한 90% 이상 차지하는 것 봐서는 물고기를 섭식을 한 것 같습니다. 수달이 주로 먹은 것은 물고기. 수달은 풍부한 어족 자원을 찾아 남해로 온 것이다. 우리나라 남해안은
그 지리적인 특성상 리하스식 해안으로 그 발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절벽이라든지 바위 틈들이 많이 그 해안선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달의 먹이인 어류의 그 서식 환경도 가장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도해에 산재해 있는 작은 섬들 또한 수달에게 좋은 서식처와 먹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남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 중 가장 많은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수달은 유라시안 수달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달은 13종이 서식하고 있다. 바다에 사는 수달은 종종 해달로 오인되는데 해달은 캄차카, 알라스카 쪽에서만 사는 멸종 위기종이다. 해달은 일생의 대부분을 바닷속에서 보내지만 수달은 민물과 바다 양쪽에서 활동한다. 수달은 어떤 배에 오르는 것일까? 어민들은 물고기를 잡아 선착장에 돌아오는 날이면 매번 수달이 배 위에 배설물을 남긴다고 말한다. 낚시 갔다 온 배 1순위. 그러면 이제 또 작업을 갔다가 고기 잡아온 배들. 또 어장에서 또 요 정박하러 온 배들. 그 고기가 물기 있는가 싶어서 전부 올라와. 높이만 일단 맞춰보면 제작진은 수달이 물고기 비린내를 맡고 배 위에 오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해 보기로 했다. 어둠이 내리면 선착장의 주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야생 고양이는 먹잇감을 찾고 있다. 능숙하게 새끼 고등어 한 마리를 훔친 야생 고양이도 선착장 주변을 사냥터로 삼고 있다. 수달도 물고기 비린내를 맡았다. 노란 바구니에 주인이 바뀐다. 수달은 영리하고 조심성이 많아 먹잇감이 있더라도 결코 한 번에 덥석 무는 법이 없다. 등푸른 생선, 새끼 고등어는 수달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다. 잡식성인 수달은 문어, 전복, 심지어는 게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식사를 마친 녀석이 배 구석구석에 배설물과 항문 근처에서 분비하는 독특한 냄새에 점액질을 남긴다. 이로써 이 배는 녀석의 영역이 된다. 이때 선착장을 찾은 다른 수달이 목격된다. 침입자다. 수달은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개체가 결코 한 공간에서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달은 서로 상대방의 목을 노린다.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동물들은 수중전에도 능하다. 물속이라도 한 번 물은 목은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침입자는 기세등등이다. 등을 보이는 것은 싸움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침입자 수달의 첫 번째 승리다. 자신의 영역에서 쫓겨나는 수달. 패자에겐 상처만이 남았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선 계속 싸워야 한다.